정말 다양한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인 영화 바로 파과입니다. 감독님,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파과와 함께이기도 하지만 영화제 또 개폐막의 연출을 또 맡으시기도 했잖아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본인이 꼽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나요? 뭐 많은 촬영분들도 계셨는데 우리 파과팀 등장했을 때 제가 돌려본 남용으로 김성철 배우가 파과의 엔딩곡 불렀던 OST가 나왔던 순간 정말 제일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영 배우님이 기억하는 가장 첫 부산국제영화제는 언제? 저 2005년에 이만희 감독 태고죠? 네, 뭐 같아요? 아닌가? 이만희 감독님은 예영 네. 아버님이세요. 네. 해본 눈물도 없이. 네. 그럼 2002년? 2003년 네, 그런 거 같아요. 김성철 배우님, 개막식 때부터 쭉 부산에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즐거운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뭐 우선 부산에 온 것도 너무 좋은데 10주년을 맞은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저희 파가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레드카페 할 때 제 OST가 나오는 다시는 없을 그런 순간을 맞아서 되게 뜻깊고 오래오래 남을 것 같아요. 연우진 배우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파마하고도 상관없어도 상관없고 이 부산 전체에서 올해 지금 머무시면서 있었던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일단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파가 개봉한 지가 사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었죠. 5월 달에 이제 관객 여기 계신 분들과 자주 소통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또 파가 인터내셔널 컷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네, 연우진 배우님께서 연우진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4월 30일에 개봉했었던 이 영화가 아주 좀 독특한 또 방식으로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게 됐는데요. 이미 뭐 개봉과 함께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 혹은 또 이번에 인터내셔널 컷으로 함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독님께서 파가 어떤 영화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새로운 버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파마는 그 60대 노년 킬러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베를린 영화제에서 소개됐던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각이 어떤 더 깊은 감정적 여정을 거치고 외롭게 자신의 소명을 끊고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투우와 강 선생 사이에서의 아주 긴장도가 훨씬 더 높은 그런 관계의 밀도들을 더 담아보려고 했던 버전이기 때문에 처음 또 새롭게 보신 분들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영 배우님, 김성철 배우님, 연우진 배우님 각자 이 작품에서 또 연기했었던 캐릭터를 가장 나만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치면 나오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나만의 방식으로 이 캐릭터를 설명하고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영 배우님. 글쎄요. 목숨 바쳐서 했다는 생각밖에. 사실 배우들이 다 그 조각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요. 감독님의 오랜 그 조각의 인물, 노년 여성의 어떤 능력에 대한 감독님의 평소의 어떤 의식이 두 영화 속에 표현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과를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격려받을 거라는 생각 못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화를 새롭게 봐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모두를 이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조각을 사실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이것이 사랑일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투의 캐릭터 아무튼 또 제가 아까 질문 드렸었던 것들 계속 또 이어서 김선주 배우님에게 역시 네. 꽃이 어디 네. 역시 꼴다고 줘가지고. 아. 네, 김선주 배우님? 네. 투는 부각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부각으로 인해서 조각으로 인해 태어났고 조각으로 인해 인해서 없어지는 조각의 또 한 조각. 물론 그 안에 질투 유발자인 선생이 나타나지만 보다도 조각의 한 조각. 조각의 한 조각 굉장히 지적인 표현이고 멋진 표현입니다. 그 이들의 사이에 긴장감을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신가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고요. 너무나 깊이 현실적인 인물들 속에서 땅에 발붙이고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생각하는 절대선이란 강 선생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품에 참여했던 것 같아서 그 지점을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원작 소설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혹은 감독님이 시나리오 안에 썼던 어떤 방식으로 이 캐릭터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되어 있긴 할 텐데 김성철 배우님은 생각하시기에 조각에 대한 그 투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파가로 이제 여러 마이크를 잡았었는데 그때 항상 이 질문이 나왔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이거를 하나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려울 것 같고 촬영도 그렇고 개봉도 그렇고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저는 그 복합적인 감정이 아직도 마음 한켠에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사랑과 어떤 분노와 어떤 연민, 긍정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도 한 단어로 이걸 형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각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성철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복잡한 마음을 이쪽에서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조각이 투에 대한 내 마음, 복잡한 마음, 네, 복잡한 마음, 아니면 오히려 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복잡하다기보다 매우 귀찮은 존재? 왜 나를 방해하나? 쟤는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영화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백 선생님의 해석을 마지막에 근데 투를 안고 있을 때, 네. 그때는 앞에서 느꼈던 것들과 좀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순간에 대한 질문. 물론이죠. 그래서 왜 너 이 얘기 지금 하냐? 네. 그때 여러 가지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면 안 돼요. 막 이러셨던 생각이 나네요. 네. 감독님, 사실 하나의 작품은 늘 시간을 조금 놓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 개봉하고 뭐 아직 많은 시간이 흐르진 않았지만 다시금 이 영화를 만났을 때 다르게 보였었던 가장 더 좋았었던 어떤 장면들 같은 것들 있으실까요? 감독님부터 각자의 여전하거나 혹은 새롭게 보이는 최애 장면에 대한 이야기 좀 어떨까 싶네요. 사실 장르가 액션 영화라서 뭐랄까 아드레날린이 막 터지고 도파민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흥분되는 장면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 조각이 뒷모습으로 걸어가는 지점, 뒷모습으로 밥 먹는 지점, 도영이나 투의 시점을 볼 때 조각의 뒷모습.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 얼굴을 가린 채 투벅투벅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조각의 모습들이 계속 깊은 여운을 남겨주고 새로운 의미로 되새김질되는 이현 배우 모습을 보고 싶네요. 갑자기.
이번에 그 감독님 디렉터스 컷, 네. 인터내셔널 컷. 인터내셔널 컷. 네. 저 어제 봤어요. 네. 130분이니까 한 좀 늘어났죠? 그렇죠. 네.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간 모호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됐고 그 감정이 좀 깊어지면서 동시에 스피드한 액션이 확 나오니까 조화가 저는 훨씬 좋았어요. 이미 파가를 극장에서 보셨던 분들이라도 이 인터내셔널 컷을 보아야 할 이유를 이영 배우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김성철 배우님, 어떤 장면 꼽아 주실 건가요? 저는 뭐 여전히 조각이 소파에 앉아있을 때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한국 영화에 없을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제가 영화를 봤을 때의 그 장면이 참 오래 남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을 뵐 때마다 그렇게 떠오르고. 그 채플린 영화 볼 때 네. 그때 맞아요. 사실 그러고 보니까 조각은 뒷모습도 소파에 앉아있는 앞모습도 모든 모습들이 다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더욱. 연우준 배우님은 어떠세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종욱과 투우가 마지막에 서로 싸우다가 누가 죽었을 때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 자체가 그냥 둘의 모습만으로의 어떤 미장센만으로서 둘의 감정을 이렇게 잘 담아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나온 걸또 얘기를 네. 해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에 이제 누가에게 건네는 말인데요. 저는 다시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했을지라도 그때를 후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파과라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그 단어를 좀 풀어서 생각을 하고 영화적인 의미를 가했을 때 굉장히 강 선생을 이걸 통해서 굉장히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약한 인간이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를 마지막까지 강단 있게 표현함으로써 그게 어떻게 보면 파과가 갖고 있는 의미이자 질문이자 그에 대한 화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나온 점. 꼽아주셨고 저도 그 장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사실 한국 영화 안에서 되게 손꼽히는 어떤 캐릭터로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감독님에게 이제 조각은 조금 바로 떠나보내기 너무 힘든 캐릭터여서 이렇게 또 인터내셔널 컷까지 해서 개봉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저희가 어떻게 극장에서 영화제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극장에서 인터내셔널 개봉이 잠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내셔널 컷 외에도 사실 이 빛나는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도 좀 확장시켜서 보고 싶다는 욕심 같은 거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앞뒤로 더 확장된 얘기에 대한 여러 이미 상상이 있었고 설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날지는 시간과 함께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영 배우님이 계속 또 몸을 단련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기대를 좀 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무대 인사 굉장히 좀 짧은 시간에는 벌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다는 이 순간만은 또 박제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퇴장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이쪽 앞쪽으로 가셔서 관객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리고 이후에는 관객을 등지고 관객들과 함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빨간색 정도로 앞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